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4반 29번 최석환입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회색인간 운석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지구 운석 충돌까지의 시간이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세계의 평범한 사람이었던 김나무는 자신의 특이한 능력을 발견합니다. 바로 운석 충돌 위치가 자신의 위치에 따라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의 특이한 능력으로 인해 그는 정부 기관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지구에서 추방하면 지구 멸망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냈고 김나무와 그 가족의 만류에도 김나무는 로켓에 강제로 태워진 채 지구 밖으로 날아갑니다. 그가 떠난 지구에서는 이변이 발생합니다. 지구가 그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나무는 운석의 주인이 아닌 지구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켜 이를 저질러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도 이 일반화의 오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예시를 들자면 저희 중간고사 서술형 4번의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서술형 4번을 풀이할 때 선생님께서는 특정한 숫자를 이용하여 풀이하면 감점을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수학에서 일반화의 오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을 한다면 증명한 내용이 모든 수에서 성립하는지 아니면 사용한 특정한 수에서만 성립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적은 표본으로 쉽게 어떤 내용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 방정식은 특정한 수를 넣었을 때만 성립하는 식입니다. 몇 가지 수를 넣어보고 양변이 같다고 판단하여 쉽게 방정식을 항등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거나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섣부른 일반화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몇 가지 수를 넣어보고 방정식이라고 판단하면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네, 저희가 세 번째로 가져온 예시는 바로 포여 추측이라는 것입니다. 포여 추측은 1919년 헝가리 수학자 조지 포여가 내놓은 추측으로 그 내용은 2보다 큰 a라는 숫자가 있을 때 2부터 a까지 숫자들을 모두 소인수분해한 뒤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열된 소수의 개수가 홀수인 숫자의 개수가 2분의 a의 이상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말로만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직접 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a를 10이라고 설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는 더 이상 소인수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2죠. 그리고 3 또한 마찬가지로 더 이상 소인수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3입니다. 자, 그리고 4는 2 곱하기 2로 소인수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열된 소인수가 짝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5 또한 소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인수가 1개죠. 그리고 6은 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얘도 짝수인 거고요. 7은 좀 5랑 마찬가지로 소수이기 때문에 홀수입니다. 그리고 8은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네와 다르게 소수가 아닌데도 나열된 소인수가 홀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9는 3 곱하기 3이라서 나열된 소인수가 짝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하면 나열된 소인수가 짝수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찾은 수 중에서 나열된 소인수가 홀수인 수들을 모두 찾아보자면 첫 번째로 2고 3, 그리고 4는 아니고 5, 7, 그리고 8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a가 10이기 때문에 2로 나누면 5죠.
그리고 저희가 나열된 소수가 홀수인 개수가 딱 5이므로 저 추측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저처럼 A는 10을 수학자들은 안 넣었겠죠. 좀 더 많은 수들을 아마 넣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넣어봤는데 이게 그냥 넣어보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었는지 수학자들도 이 이론이 거의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1958년 하셀그로브라는 사람이 리우빌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1.845 곱하기 10의 361승보다 작은 수 어딘가에 포의 추측에 발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1960년에는 미국의 셔먼 레만이라는 사람이 9억 618만 359라는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포의 추측은 오류로 밝혀진 가장 유명한 추측 중에 한 개가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는 단순한 기납적 추리를 통해 수학적 정의를 내리기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발레를 찾아낸다면 그대로 무쓸모가 되어버리는 것이기에 정확하게 알아내기 전까지는 맞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넷째로 기납적 추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포여 추측은 발레가 증명되어 일반화의 오류를 보여주는 사례라면 이번에는 증명을 하지 못해 일반화되지 못한 사례입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콜라츠 추측인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함수 tn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u1번 재기반복하면 1로 간다는 추측입니다. 예시로 n에 13을 넣어 1로 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n에 13을 넣는다면 13은 홀수이므로 3n 플러스 1을 하게 되어 40이 되고 40은 짝수이므로 40을 n에 대입한다면 나누기 2 그래서 20이 되고 n에 20을 대입한다면 나누기 2를 해서 10이 되고 n에 10을 대입한다면 나누기 2가 돼서 5가 됩니다. n에 5를 대입하게 된다면 5는 홀수이므로 3n 플러스 1을 하게 되어 16이 되고 n에 다시 16을 대입한다면 8, n에 8을 대입하면 4, n에 4를 대입하면 2가 되고 마지막으로 n에 2를 대입한다면 1이 됩니다. 이렇듯 콜라츠 추측에 어떤 자연수를 대입하든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수를 컴퓨터에 대입해 봤는데 모두 1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반화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기납적 추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증명을 해내지 못한다면 발레가 있을 수도 있기에 법칙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측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기납적으로만 추측하는 것은 언제나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예시를 통해서 저희는 성급하게 일반화하여 수학에서 실수를 범하게 되는 예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납적 추리를 활용해 아무리 많은 수를 대입하더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법칙이 아닌 추측이라는 점도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 수학 선생님이신 김윤건 선생님께서 첫 수업 때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학은 기납을 활용하는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납적 추리를 할 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화의 오류를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공부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기납적 추측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수학에서 어떻게 일반화를 해야 할까요? 수학에서 일반화를 하려면 보편적이고 반박불능한 절대 법칙을 연역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연역적 추리는 구체적 사실로부터 보편적 사실을 추론해내는 기납과 다르게 보편적 사실로부터 구체적 사실을 추론해내는 방법입니다. 회색인간에 나온 운석의 주인 에피소드에서도 사람들이 기납적 추리를 통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 결국 비극적인 결말에 맞이하였습니다. 어쩌면 연역적으로 추리해보는 접근을 했더라면 모두 좋은 결말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수학에서도 저희가 사는 삶에서도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회색인간 운석의 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